디아워즈는 정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듯이 이 영화는 2002년도에 개봉됐는데 21세기를 여는 가장 훌륭한 영화로 아마 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세 시기의 세 여자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세 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세 시기가. 그것이 바로 33페이지에 도표로 그린 거예요. 도표로 그렸는데 도식 L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버지니아 울프의 도식 L.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라 브라운의 1950년대 50몇 년도에 로라 브라운의 도식 L. 그 다음에 2002년도인가에 바로 클레리사의 도식 L. 근데 이게 세 개가 반복됩니다. 세 개가 구조적으로.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했으니까 잠깐만 해볼게요.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씁니다. 뭐예요? 미시즈 댈러웨이라는 소설로 써요. 근데 미시즈 댈러웨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정작 이름이 똑같은 미시즈 댈러웨이가 어떻게 돼요?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삶이 소설화되고 그 소설 속의 내용이 어디로 나와요? 바로 로라 브라운에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로라 브라운이 리처드라는 그 작가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삶을 또 이 리처드라는 작가가 소설화시켜요. 그리고 그 소설이 또 전체가 영화화돼서 관객으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 속으로 들어갔다가 클레리사로 나오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영화화되면서 영화 속에서 우리 관객에게로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 강박이 시대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반복된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석적으로는 이게 구조인데 그리고 이것은 35페이지를 볼다시피 버지니아 울프도 소설가고 리처드도 소설가고 이게 숨이 일관합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을 하고 이쪽에서도 또 리처드가 자살을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아주 중요한 그런 영화인데 분석거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33페이지를 보십시오. 33페이지에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도식 L에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라 이야기 아시죠? 도라의 그러한 사례를 갖다가 도식 L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도라가 누구를 사랑하는 척 합니까? KC를 사랑하는 척 해요. 그런데 KC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동성애적으로 KC 부인을 동성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으로 KC 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KC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수단으로 사용하죠.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KC를 사랑하면서 KC를 KC 부인에게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큰 타자의 자리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도 로라 브라운이 완전히 히스테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로라 브라운이 바로 리처드의 어머니인데 로라 브라운이 나는 실질적으로 주인공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 영화에서 로라 브라운이 누구를 볼모로 잡고 있냐면 자기 남편을 볼모로 잡고 있어요. 남편 이름이 댈러웨이예요. 미스터 댈러웨이. 그렇기 때문에 로라 브라운은 미시즈 댈러웨이가 돼요. 미시즈 댈러웨이고
델로웨이고 이 로라 브라운은 처녀 때 이름이고요. 결혼하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스터 델로웨이입니다. 델로웨이인데 남편이 엄청나게 잘해주거든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자기 생일조차도 자기가 다 꽃을 사오고 자기가 다 준비를 하고 깨끗이. 난 이런 남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로라 브라운도 뭐냐면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진실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좋아하느냐면 이웃집 여자인 키티를 좋아해요. 그래서 키티를 동성애적으로 좋아하면서 둘이서 동성애적인 키스를 나눠요. 그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면은 바로 로라 브라운의 아들인 리처드가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리처드를 애칭으로 보통 리치 그러거든요. 리치가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로라 브라운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뭘 합니까? 이 조그만 아들한테 대체 나보러 어쩌란 말이야 라고 캐보이라고 나에게 대체 무엇을 원해? 라고 하는 말을 외칩니다. 따라서 아들은 로라 브라운에게 큰 타자의 이 시선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마치 이 키티는 아들은 무슨 아들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임금님의 새 옷에 나오는 임금님 발가벗었다라고 외치는 진실을 말하는 꼬마와 같아요. 꼬마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로라 브라운이 키티랑 키스하는 장면을 동성애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을 바라볼 때 로라 브라운이 아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들에게 나보러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캐보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바로 이 시선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식애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계속해서 큰 타자의 시선의 자리에 있겠구나. 큰 타자의 시선의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붙박아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리가 교체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과 가령 내가 여기 있어요. 나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내가 바로 주체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만 시선이 의식되는 게 지금 김천에서 임창덕이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강의하는 것을.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임창덕이는 어떤 위치에 서요? 큰 타자의 큰 타자에서 나오는 시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임창덕이는 계속해서 임진수 선생이 의식이 돼.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임창덕이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임창덕에 의해서 나는 여기에 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구조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 자리는 서로 다른 주체가 뭐예요? 강강수월래 하면서 자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스텝을 바꿔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에 로라 브라운의 히스테리의 구조에서는 아들이 큰 타자의 자리에 있고 아들의 시선이 바로 로라 브라운에게는 의식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위치시켰다고 해서 이것이 이 아이가 영화 내내 여기에 붙박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리니까 사람들이 교체해 가요. 그러면 요번에는 아들의 입장이 있어서 여기서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이 바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쪽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이
이 맨 마지막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할 때 무슨 사진을 보고 있느냐면은 무슨 사진을 보냐면은 어머니가 결혼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자살을 해요. 그리고서 어머니가 살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살아 있어서 캐나다에서 옵니다. 와서 얘기를 해요. 그 소설에 대해서. 그러면서 소설 속에서는 나를 죽였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였구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다는 증오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어머니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사진을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때 여기서 클레리사가 나옵니다. 거기 도표에서 13, 33페이지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도표 세 개가 있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클레리사가 나옵니다. 클레리사는 바로 이 리처드의 애인이에요. 그런데 리처드의 애인에게 어디 놀러 갑니다. 바닷가에 놀러 가는데 아침 산책 나와서 클레리사가 바다를 보면서 앉아 있는데 그때 뒤에서 리처드가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와요. 뭐라고 다가왔느냐면 굿모닝 미시즈 델로웨이 이럽니다. 굿모닝 미시즈 델로웨이.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처녀예요. 클레리사는 18살. 클레리사는 18살. 오케이? 18살. 그 다음에 리처드는 19살입니다. 19살인데 이때 클레리사가 해변에 앉아 있는데 굿모닝 미시즈 델로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굿모닝 클레리사 이렇게 해야 되죠. 굿모닝 클레리사 이랬죠. 그죠? 클레리사 굿모닝. 근데 미시즈 델로웨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시즈 델로웨이.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첫째, 델로웨이. 자기 성이 델로웨이입니다. 이 리처드의 성이 델로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첫째가 이게 청혼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 클레리사는 이것을 청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행복했다. 청혼, 아주 재미난 청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시즈 림 그러면 뭐예요? 내 부인이 되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시즈 청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영화를 계속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미시즈 델로웨이라고 부를 때와 클레리사로 부를 때가 막 교차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것을 제가 어디다 써놨느냐면 36페이지에 그 작은 글씨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시즈 델로웨이에 관한 겁니다. 클레리사의 호명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거기 자살하기 직전에 클레리사가 거기 4번을 보십시오. 자살하기 직전에 클레리사가 리처드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또 환청이 들리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리처드가 이렇게 합니다. 미시즈 델로웨이 당신이잖아 이럽니다. 미시즈 델로웨이 당신이잖아 라고 말을 해요. 대답해요. 그리고 그 위에서 3번을 한번 봅시다. 클레리사라고 부른 적은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클레리사가 리처드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들어올 때는 미시즈 델로웨이 하다가 나갈 때는 클레리사가 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클레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처드에게 오늘도 누가 왔었어? 환각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왔었어? 그랬더니 지금도 있어? 아니 나갔어 이럽니다. 아니 나갔어 그러면서 클레리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시즈 델로웨이가 뭐냐면
사실은 이름을 청원처럼 들리지만 이게 환각이었던 겁니다. 환각. 그러니까 이 클레리사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어머니인 미시즈 델로웨이로 보이는 겁니다. 미시즈 델로웨이로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청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미시즈 델로웨이와 클레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늑대인간의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늑대인간. 무엇입니까? 지금 이 창문이 열려서 이 열리는 이 틈 사이로 이미지라는 막이 있으면 대상 아가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가 직접 들어오지 않아요. 방어가 돼요. 근데 실제가 직접 들어온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환각이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정신병자예요. 어떤 거죠? 사이코시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시스로서 이게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즈 델로웨이가 직접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직접. 그러니까 환시로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클레리사는 착각으로 받아들이죠. 착각으로 자기를 청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어머니가 이쪽에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게 바로 라쇼즈입니다. 라쇼즈. 그러니까 시선으로 역할을 하지 않고 아예 구멍이 뚫리니까 라쇼즈로서의 어머니가 직접 환시로 나타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직접 환청으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환청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니더 컴맨을 하는 거지. 어머니와 하나가 되면서 창문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그 떨어져 죽는 것은 뭐라 그랬죠? 제가 그 바로 프로이트가 굉장히 많이 연구한 니더 컴맨이에요. 근데 니더 컴맨은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요? 분만하다, 애를 낳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리처드가 에이즈 환자였잖아요. 에이즈 환자였죠. 그 에이즈 환자였다는 걸 알고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에이즈 환자여서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가 누구가 동성애였어요? 그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가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동성애라는 것과 만약에 이 사람이 순수한 동성애였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살하지 않죠.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동성애라는 도착증 이전에 도착증은 이제 조금 제가 할게요. 자 봅시다. 아까 그 이미지가 이 이미지가 가려져 있으면은 이것이 신경증이라 그랬죠. 신경증. 그런데 이 이미지로 가려지지 않고 요 구멍이 대상으로 명중되면 내가 명중이라는 것을 지난 한 서너 시간 전에 한번 얘기했죠. 대상에 의해서 이 주체의 균열의 틈이 채워지면 그게 바로 제일 대표적인 게 물품성애증입니다. 그게 도착증이에요. 그러나 정신증은 그게 아니에요. 정신증은 이것이 대상에 의해서 명중되거나 이게 무엇이에요? 저기 뭐예요? 그 이미지에 의해서 이렇게 막이 쳐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구멍이 뚫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왜 구멍이 뚫렸느냐? 바로 이것이 락강이 말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폐기됐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기호 형식이 있어야만 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명중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예 폐기되니까 이미지도 안 생기고, 오케이?
이미지에 막도 안 생기고 대상에 의해서 동성애처럼 명중되지도 않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라쇼즈가 직접 들어와 버려요. 직접.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니와 하나가 되면서 니더 컨맨한다. 컨맨하는 것이다. 이제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대상 아는 뭐 시선도 있고 소리도 있고 다 많아요. 근데 시각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시선이에요. 이렇게 시선인데 이 대상 아와 이쪽은 실제 쪽이에요. 실제. 그런데 그것을 이 이미지가 막거나 열리거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누구냐? 신경증 환자도 이것이 가끔 열리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폐기가 안 되고 억압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끔 열려요. 예? 누구나 다 열려요. 언제 특히 많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꿈꿀 때. 이렇게? 꿈꿀 때 열리지 않습니까? 환각으로 꿈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구도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디아워즈에서 이렇게 로라 브라운과 아들 어떤 것도 픽스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바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리 바꿈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강수월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둘러 안고서 뭐냐면 수건 돌리기 있지 않습니까? 막 가다가 수건을 탁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빨리 주워서 또 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 바꿈.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늑대 인간이나 쥐 인간이나 그 다음에 디아워즈나 분석할 게 무지하게 많은데 그것도 다 이런 구도로서 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